자, 이제 이 파이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미사일의 트레일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미사일 트레일 물론 쉘프 탭으로 좀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엔 좀 수작업으로 약간 직접 노드들을 좀 셋업해 보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사일 트레일을 만들 거고요. 먼저 지오메트리로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트레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커브를 그려줄 거고요. 커브 노드를 만들어서, 자, 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얼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사일의 곡선을 이렇게 커브로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뭐 이렇게 해서 휘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 정도로 곡선을 잡아주도록 하죠. 자, 지금은 우리가 손으로 찍은 곡선이다 보니까 삐뚤빼뚤하죠. 자, 그래서 얘를 좀 부드럽게 잡아줄 건데요. 자, 우선은 리샘플 로드 하나를 달아서 간격을 좀 일정하게 맞춰줄 건데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직선으로 점들이 워낙 많이 찍혀서 스무스를 해도 사실상 펴지지가 않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꺼주고 리셈블 바이 폴리곤 엣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 2개 정도로 이렇게 늘려놓고요. 이제 요거를 스무스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좀 부드럽게 펴진 걸 볼 수 있죠. 간격들도 일정해졌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더 반복해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트레이를 이제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여기에 미사일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좀 키를 줄 건데요. 자, 카브 노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이거 예전에 되게 수업 초반에 했었죠. 자, 요걸 가지고 이렇게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프레임에는 0으로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엔드 프레임에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1까지 쓰게 되면은 보면은 포인트가 마지막에 없어져요. 그래서 미사일이 가다가 뿅 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살짝 값을 줄여서 사라지지 않게 이렇게 값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넘버를 보면요, 이렇게 0번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0번만 남겨놓고요, 여기에다 미사일을 카피투 포인트로 카피해서 쓰려고 그래요. 자, 미사일을 붙이려면 방향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의 방향에 따라서 노멀 방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잠깐 배웠던 오리엔테이션 얼롱 커브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멀 방향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브 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노멀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업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탄젠트 노멀만 이렇게 해서 노멀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브를 이렇게 달아주고요. 이제 블라스트 노드를 이용해서 0번 포인트 0번만 딜리트 넌셀렉트로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요 궤적에 따라서 0번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자, 아까 카브에서 키를 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어서 속도가 좀 다르니까 그냥 요거를 리니어로 만들어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사일을 만들 건데요. 미사일은 오늘은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막 모델링을 막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고요. 큐브 노드 하나 만들어서 레디우스만 0.5로 좀 줄여주고요. 이렇게 줄여주고요. 헤이트는 10 정도로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 폴리곤의 엔드캡, 그 다음에 이 컬럼은 한 32 정도만 해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로켓 미사일이라고 요거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카피 투 포인트 노드로 붙일 건데요. 자, 노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얘가 Z축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Z로 이렇게 축을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카피 투 포인트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궤적에 따라서 잘 가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봤더니 아이구야, 미사일이 궤적에 비해서 너무 크죠.
자, 커브를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서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커브 그릴 때마다 매번 사이즈를 똑같이 그릴 수 없으니까 이제 매번 달라지는데, 자, 이 커브를 사이즈를 좀 늘려볼게요. 한 10 정도 키워볼까요? 자, 여기다 키우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요. 여기 오리엔테이션 얼렁 커브 요 전 단계에서 이렇게 10 정도, 10배 정도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얼추 미사일과 트레일의 이 사이즈가 적절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렇게 미사일을 만들어 놨고요. 우리는 이제 이 미사일 트레일을 만들 거라 이 엔진 쪽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이 밑에다가 엔진을 하나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브에다가 튜브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요. 여기 템플레이트로 이렇게 놔두고, 자, 이쪽 꼬리 쪽에다가 엔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높이는 이 정도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Z축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올려주면 이제 엔진 부분에 이렇게 간 걸 볼 수 있고요. 카피투 포인트로 이렇게 다시 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제대로 잘 붙었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거꾸로 붙어 있죠. 그러면은 얘를 4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내려주면 이제 이렇게 엔진 부분이 미사일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소스가 될 거고요. 이 미사일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되니까 널 로드 하나를 달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쪽에다는 이렇게 널 로드 하나를 달아서 여기다가 소스 src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분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미사일 이렇게 해주죠. 자,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미사일 소스, 이렇게 해서 소스 노드를 하나 따로 만들어주고요. 오브젝트 머지로 아까 만들었던 미사일의 소스 부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가져와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미사일은 잠깐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파이로 클러스터를 일단 사용을 하긴 할 건데요. 우선 기본 셋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로우 스모크로 한번 시뮬레이션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빌로우 스모크. 자, 그랬더니 이제 오토답과 이렇게 파이로 임포트 노드가 만들어졌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 미사일을 따라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이동하면서 사라져버린 걸 볼 수 있죠. 자, 파이로가. 자, 이렇게 사라져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요 맥스 바운드에 이니셜라이즈 다이나믹으로 돼 있어서 이제 같이 움직이다가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스태틱으로 돼 있다면 이렇게 초기 값으로만 더 이상 커지지 않고요. 이렇게 없어져 버릴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를 맥스 바운드를 이렇게 해제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즈에 맞춰서 박스가 사실 계속 커질 건데요. 그나마 커지지도 않네요. 자, 맥스 바운드는 꺼졌고 아마 패딩이 쫓아가지를 못해서 꺼진 것 같은데요. 1 정도로 이렇게 패딩을 키워주면 이제 패딩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1도 조금 모자라 보이네요. 1.5 정도까지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점점 커지면서 계속 시뮬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영역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요. 이쯤 되면 사실 이런데 필요 없는 공간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공간보다도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점점 속도는 느려지고 무거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해상도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한 0.2 정도로 이렇게 조율을 해주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서 좀 견디기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파이로 클러스터 셋업을 좀 할 거고요. 자, 미사일 소스 쪽에 가봤더니 요렇게 소스를 갖고 와서 크리에이트 덴시티 이렇게 해서 점을 좀 찍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드 노이즈, 레스터라이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선은 이 레스터라이즈 노드까지 이렇게 보면은 디테일이 조금 무너진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소스를 좀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를 요거를 0.1, 0.05 정도까지 이렇게 좀 빽빽하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드 노이즈, 레스터라이즈도 피스케일을 조금만 살짝만 조절해서 요거는 피스케일은 그냥 놔두고요. 대신에 요 어드 노이즈의 요 엘레멘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약간 요렇게 노이즈가 조금 더 보이게 요 정도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은 그렇고요. 이제 클러스터 셋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처음에 요 파이로 클러스터 셋업을 했을 때는요, 토러스 상태로 이렇게 이미 소스들이 존재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보니까 그런 소스가 없죠. 이 소스는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볼 건데요. 자, 후디니의 트레일이라는 노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일은요, 말 그대로 자취를 구해주는 노드예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여기 이렇게 있던 이 포인트가 트레일을 달면 이렇게 아래쪽에 하나 더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전 프레임에 얘가 어디 있었는지 이 자취를 구해 갖고 오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취를 구하는 노드는 맞는데요. 이 노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바로 요 컴퓨트 벨로시티라는 모드로 V를 계산할 때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을 같이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전 프레임을 갖고 벨로시티를 구해주는 기능이죠. 자, 이걸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본 원래 그 노드 고유의 그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트레일 랭스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트레일 랭스가 3이면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와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이거에 이렇게 전체 소스예요. 파이로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도너츠 모형으로 소스가 있듯이, 그래서 에버리지 포인트들을 구했었죠. 이 전체 궤적에 이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클러스터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취를 조금씩 늘려보면 10 이렇게 해주면 10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240프레임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자취를 트레일 랭스를 240개를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요. 지금은 이 포인트가 좀 개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무거울 수 있는데요. 자, 조금만 기다려 보면요. 자, 조금 너무 무거우니까 요거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러스터 포인트를 0.05에서 0.1 정도로 조금 조절을 해주죠. 그러면 아마 아까보다 조금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찍어주고 나면요, 240프레임에 이렇게 자취가 이 화면 안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도 좀 속도감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요, 이 240프레임을 1프레임부터 240프레임까지 240개의 자취를 이렇게 쫙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속도가 느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클러스터 포인트 노드 때문인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속도를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로 직접 이렇게 스캐터를 하고요. 이렇게 대신에 요 릴렉스 이터레이션을 꺼서 조금 속도를 증가를 시켜줄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800개 찍었으면 그냥 스캐터로 이렇게 1000개를 이렇게 찍어서 이거를 클러스터 포인트로 서페이스 스캐터가 아니라 킵 인풋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나오죠. 자, 그러면 트레일 로드를 계산해 보면 아마 아까보다 훨씬 속도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요 크리에이트 덴시티는 이렇게 빼버리고 여기다 직접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빠르죠. 예. 자, 요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캐터로 먼저 점을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빠르게 찍어주고요. 이렇게 찍어 놓고, 소스는 여기에 이렇게 크리에이트 덴시티, 이렇게 아웃 덴시티,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소스를 만들어 주고요. 클러스터는 요 크리에이트 덴시티 노드가 좀 무게감이 있으니까 여기서 쓰지 않고 요 스캐터를 가지고 이렇게 트레일 로드를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프레임별로요 240프레임의 자취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현재는 80프레임부터 240프레임의 자취니까 이쪽은 첫 쪽 부분은 이렇게 막 겹쳐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엔드 프레임까지 가면 이렇게 240개의 자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클러스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을 움직일 때마다 얘가 자라나게 되니까요. 이 아래에다가 타임 시프트 노드를 달아줄 거예요. 타임 시프트 노드는 말 그대로 타임을 이리저리 밀어주는 노드인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F식이 들어있어서 뭐 곱하기 2 이러면 2배속이 될 거고요. 뭐 더하기 30, 그럼 30프레임 옵셋 이런 식으로 시간을 움직여주는 노드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프레임을 고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키를 지워주면 이렇게 240프레임에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레일에 240프레임 자취 구한 거를 이렇게 키를 풀어서 이렇게 완전히 멈추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이 클러스터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좀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파이로 클러스터 때는 처음부터 10개의 불이 만들어져서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미사일 트레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요. 처음부터 이만큼이 다 연기가 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연기들이 계속 추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셋업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셋업을 할 건데요. 이 클러스터를 나눠진 이 각각의 에버리지 포인트들, 일단은 클러스터 포인트 노드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걸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아졌을 때 요 바로 요 에버리지 포인트, 요 점들이 한 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불이 붙는 순간에 이 에버리지 포인트가 잠깐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게 그렇게 셋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잠깐 켜졌다가 다시 꺼지고요.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얘가 또 켜졌다가 꺼지고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자,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자, 요 포인트들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언제 이 포인트가 생성이 됐는지 그 스타트 프레임이 필요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바로 얘 같은 경우는 요 점들은 1프레임에 만들어졌으니까 1, 요 점들은 29프레임이니까 29, 요 점들은 105프레임이니까 105, 이렇게 자기가 현재 어느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점들인지 그 정보를 얘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있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성됐는지 이거를 줘야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바로 여기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이 트레일 이전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다가 I start frame 이라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그냥 프레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이 트레일 로드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스타트 프레임이 전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트레일이 좌취를 구할 때
240프레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치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이전 프레임의 포지션을 계산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후디니상에서 이전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이걸 계산한 걸 누적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포루프를 1프레임부터 쫙 돌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치가 계산이 될 때 단순히 위치만 오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에서의 어트리뷰트 값도 전부 다 같이 저장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실제로 만들어진 프레임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240까지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포인트로 이제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각각의 에버리지 포인트에도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에 스타트 프레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스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각각 에버리지 포인트와 클러스터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지금은 10개의 클러스터로 나눴는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 연기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보면은 현재는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에버리지 세팅에 이렇게 패딩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 실제로 연기가 여기서 나온다면은 좌우로 조금 더 퍼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 2 정도 이렇게 앞뒤로 주고요. 요 좌우로도 이렇게 2 정도 패딩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도 2 정도 주고요. 자, 위쪽은 아무래도 연기니까 좀 부항실을 받아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는 조금만 더 여유 있게 51 너무 크고요. 5는 조금 작은 것 같고 10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여유 있게 위쪽 공간을 줘서 얘들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보스 모드로 가면은 이렇게 에버리지 포인트들이 맞춰서 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박스 다시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스 모드로 이제 이렇게 바꿔주고, 자, 스플릿 이용해서, 자, 이렇게 클러스터 포인트와 그 다음에 이쪽에 에버리지 포인트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에버리지 포인트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기 얘에 해당하는 요 스타트 프레임에 대했을 때 얘가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에버리지 포인트, 클러스터 포인트는 우리가 원래 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스타트 프레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버리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다 0이죠. 왜냐면은 이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노드에서 나중에 만들어진 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다 0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점들이 각각 얘에 해당하는 요 클러스터 포인트의 스타트 포인트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 생성이 돼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은 자, 요 스타트 프레임, 요 에버리지 프레임은 요 클러스터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첫 어떤 클러스터 포인트에 진입을 했을 때 얘가 탁 켜지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요 두 번째 요 클러스터 포인트들이 막 시작했을 때 얘가 켜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넘버에 해당하는 자기 클러스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요 클러스터 포인트들 중에 스타트 프레임이 제일 빠른 애를 얘가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랭글로드로 이제 구성을 해줄 거예요. 자, 각각의 에버리지 포인트들을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는 for each를 사용을 할 거고요. for each 포인트들별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for each 포인트를 계산할 거고요. 물론 포인트별로 그냥 돌려줘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피스 어트리뷰트의 클러스터 이렇게 입력해서 요 어트리뷰트의 요 클러스터별로 하나씩 루프를 돌려줄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요. 어트리뷰트 랭글을 이용해서 자, 이 클러스터 포인트들 중에 현재 얘가 갖고 있는 클러스터 외의 포인트들을 삭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클러스터 포인트를 이렇게 첫 번째 인풋에 넣고 두 번째 인풋에 바로 현재 돌고 있는 클러스터 포인트 한 개겠죠. 지금 싱글 포인트 이렇게 해주면 0번 포인트가 여기서 돌고 있죠. 정확히 0번 클러스터가 돌고 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 중에서 현재 들어온 요 클러스터 외에 나머지 포인트들을 전부 삭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if 얘가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어트리뷰트가 뭐랑 다르다. 바로 요 두 번째 들어오는 요 에버리지 포인트의 요 클러스터랑 다르면, 그러니까 포인트 두 번째 인풋의 클러스터 0 요거랑 다르다면 지워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remove point 현재 지오메트리의 pt num.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0번일 때는 0번 외에 지워졌고요. 얘가 1이면 1번 클러스터 외에 다 지워진 걸 볼 수 있고요. 클러스터가 꼭 0, 1, 2, 3, 4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2번 클러스터, 3번 클러스터, 또 4번 클러스터,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각각 번호대로 이렇게 남기고 다 삭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이 에버리지 포인트에 바로 요 클러스터 포인트들 중에 스타트 프레임이 가장 작은 값을 얘한테 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은 얘에 해당하는 요 포인트들 중에 제일 작은 스타트 프레임을 얘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의 요 스타트 프레임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랭글 함수로 미니멈을 구하기 위해서 뭐 for로프로 스타트를 이렇게 막 돌려서 제일 작은 걸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후디니에서 제일 이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라 그랬어요. 자, 이거 우리 얼스케이스 조각 막 볼륨 구하고 이럴 때 잠깐 했었죠. 그래서 바로 스타트 프레임을 계산을 할 건데, 포인트를 디테일로 바꿔주면은 이제 전체 포인트는 전체 개수가 많은데 디테일을 하나니까 이거를 어떤 계산을 해서 한 개로 바꿔준다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에버리지를 쓰게 되는데요. 요거를 미니멈으로 바꿔주면 여기 있는 값 중에 우리 스타트 프레임 중에 제일 작은 이 53이 이렇게 디테일로 바뀌어서 최소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에버리지 포인트에다가 여기서 나온 요 디테일 스타트 프레임 53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이 에버리지 포인트에다 바로 요 스타트 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I 스타트 프레임은 디테일 1번에 있는 스타트 프레임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에버리지 포인트에도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 53이 들어간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싱글 패스 풀어보면 이렇게 각각의 점들이 이제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타트 프레임을 보니까 이렇게 1프레임부터 23, 53, 75, 55, 215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번호가 역순으로 찍혔네요. 클러스터 넘버는 또 다 제각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버리지 포인트에다가 이제 스타트 프레임을 넣어줬고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었죠? 이 클러스터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포인트가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게 할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if I 스타트 프레임이 현재 프레임하고 다를 때 전부 지워주세요. remove point 0 pt num. 자, 요렇게 해주면 현재 프레임하고 스타트 프레임하고 같을 때만 요렇게 살짝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또 반짝
자기 프레임에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제대로 에버리지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널로드 하나 달아서 여기다가 인스턴스 포인트 이렇게 해서 마커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요 파이로 클러스터 만들었을 때 이렇게 10개의 점을 찍은 그 점을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셋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요 볼륨 소스를 만드는 일이에요. 자, 이 볼륨 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볼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클러스터 시뮬레이션 용으로 여기다가 언더바 1, 언더바 2 이렇게 클러스터 넘버를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클러스터 넘버들을 여기다 붙여줄 건데요. 자, 붙이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어려울 게 아니라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로 여기다가 어트리뷰트를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스터라이즈에다가 여기다 언더바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로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이제 어떤 데서 생기는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이 있으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 게 아니라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바로 여기 요 클러스터 포인트에다 요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요거를 클러스터 요거만 이렇게 가져와 주면 되겠네요. 컨디션도 우리는 다 받아오면 되니까 그냥 이 디스턴스 꺼버리면은 이렇게 클러스터를 8번 잘 가져온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8번이 맞는지 한번 여기다 이렇게 마커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클러스터 이렇게 넣어주면 포인트가 많아서 정신없이 찍히지만 여기는 8번 잘 안 보이네요. 8번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럼 다 받아 안내 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볼륨 소스가 일부는 이렇게 3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8번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볼륨을 하나로 만들면 안 되겠죠. 요만큼은 8번이 될 거고요. 요만큼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에서 볼륨이 두 개로 쪼개져야 돼요. 이렇게 경계선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외 처리를 좀 해줘야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소스에도 마찬가지로 포루프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포이치 포인트. 지금 여기는 클러스터가 3번, 8번 이렇게 두 개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분리가 경계선이 아닌가요? 지금은 경계선이죠. 네.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요. 요 두 개를 따로 볼륨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까처럼 포루프를 어트리뷰트 피스 어트리뷰트 클러스터 이렇게 만들어 주면 클러스터가 3번일 때 하나 8번일 때 하나 이렇게 두 번 루프를 돌겠죠. 그래서 싱글 패스로 보면 이게 0번일 때 1번일 때 이렇게 두 개로 소스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스를 두 개로 클러스터별로 나눠 놓고요. 자, 여기다가 레스터라이즈를 달아서 이렇게 개별로 볼륨을 만들어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볼륨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언더바 클러스터 숫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여기다가 이제 클러스터 넘버를 가져와야 되는데, 클러스터 넘버는 어떻게 가져오는 게 편할까요? 보면 여기에 create meta import node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까 우리 요 파이로 클러스터에서 봤듯이 여기에 디테일 어트리뷰트 중에 바로 요 밸류 값, 여기에 클러스터 값이 들어가니까 요걸 받아서 네임 뒤에다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트링 네임은 그리고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죠. 네임은 함수를 쓸 건데요. 문자를 붙이는 함수라 그랬어요. concat. 그래서 네임에다가 언더바를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다가 여기에 디테일 1번에 있는 밸류 값을 갖고 와서 붙일 건데, 이 밸류는 값이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클러스터 어트리뷰트가 숫자죠. 지금
i2a라는 문자로 바꾸는 함수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보기 좋으라고 지금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값이 8번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합쳐진 걸 보면 8833 이렇게 두 개의 볼륨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겹쳐지지 않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한 개만 만들어지고, 겹쳐지는 부분에서 여기 지금 한 개만 만들어지고, 겹쳐지는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포르프를 달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웃 덴시티 소스를 바꿔주면 이제 에버리지 포인트와 이렇게 클러스터 포인트 두 가지 셋업이 다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답 네트워크로 가서 이제 클러스터 시뮬레이션 세팅을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답 네트워크에 가서 소스 쪽은 인스턴싱에 오토 디텍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따로 만들어 줄 건 없고요. 자, 이제 스모크 오브젝트에서 인스턴싱 탭에 가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프롬 포인트 체크해서 이렇게 인스턴스 셋업을 해줄 거고요. 자, 인스턴스 포인트에 우리가 아까 만들어둔 이 경로 인스턴스 PT를 넣어주면 이렇게 셋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좀 이상한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가다가 요 경계선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끊어지죠. 좀 이상하죠. 자, 우리가 아까 불을 작업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소스가 다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오는 순간에 꺼졌다 켜졌다 요거를 스위칭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요 컨티뉴어스에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컨티뉴어스랑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점을 껐다 켰다 끄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이로 클러스터 요걸로 만들 때는 그 소스들이 점이 항상 켜져 있는데 지금은 켜졌다 꺼지죠. 근데 꺼지는 순간에 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컨티뉴어스 계속 유지시켜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들이 생길 때 파이로 소스가 들어오고 점이 없어졌다고 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시키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티뉴어스 이렇게 세팅까지 해주면은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다가 영역이 지나가는 곳에서 겹치는 곳에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볼륨 박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처음 셋업했을 때는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보다는 그래도 꽤나 더 무거웠었는데요. 지금은 어찌됐건 꽤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도 얼추 속도가 유지가 되죠. 먼저보다는 많이 효율적이 됐다는 뜻이기도해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경계면에서 다시 이렇게 박스가 추가되고, 자, 이렇게 미사일 트레일을 한번 셋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미사일 트레일 이렇게 셋업을 하는 게 이제 좀 아까 요 파이로 클러스터랑 좀 다른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컨티뉴어스를 이용한. 자, 우리 처음에 미사일 작업 잠깐 지워보고요. 이렇게 미사일 작업, 이렇게 소스 노드가 여기 있었죠. 자, 이렇게 소스, 이렇게 움직이는 소스를 놓고요. 선택하고 여기에 미사일 트레일이라는 요 쉘프 탭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노드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미사일에다가 여기 미사일 소스, 파이로 임포트, 답 네트워크. 소스 쪽에 가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미사일을 퓨얼 소스 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볼륨 소스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쪽에 에버리지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노드 구성들이 쫙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노드 구성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수동으로 했던 그 노드 구성이에요. 완전히 똑같진 않고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꽤 시간을 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이렇게 쉘프 탭 한 번 누르면서 다 자동으로 이렇게 셋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굳이 이거를 손으로 할 이유도 사실 별로 없겠죠. 꽤 오래 걸리는 건데 이렇게 빨리 끝나는데 플레이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자, 다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포루프가 두 개나 들어가고 식들도 여기 보면 이 연결되는 이 구조들도 꽤 복잡하고 이래서 사실 내용을 잘 모르면은 이거를 만들어는 놔도 수정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좀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좀 내용들을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 막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구성해 보면서 좀 원리들을 파악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쉘프 탭으로 셋업 해놓고 이제 좀 수정하면서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빠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디니의 이렇게 파이로 클러스터 그리고 스모크 트레일 이렇게 클러스터 시뮬레이션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좀 공부해 봤습니다.